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바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두 번은 다들 그런 걸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자는 땀 흘려 일했을 때 이 노동이 우리에게 뭔가 확신과 쾌적함, 안락함을 갖다 주기보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났을 때의 느낌을 정말 김선우 시인이 아주 명확하게 잘 찍어 주었습니다. 르포르타주이면서 르포르타주 이상이고, 사회 분석이면서 사회 분석 이상이고, 소설은 아닌데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바바라가 기자이면서 그 1996년도 당시에 시간당 페이 6달러, 7달러로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기자가 나서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취재를 해봐야 된다.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시간당 1,900원, 아마 2,0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직접 웨이트리스, 청소부, 판매원 등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배신을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가족보다 더 더 커다란 부분으로 다가오고 때때로 원수 수준으로 격상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확대 해석하고 누구나 겪어봤을 것 같아요. 상사로부터 이제 질책이라도 받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노동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가 중증의 터널 시야를 갖게 된 지경까지 이른다.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현상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이 우리가 일한 만큼 적당한 수준을 받게 된다면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에서는 사실 노동력 부족은 임금의 정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그 부강한 미국조차도 자국민들을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내몬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를 오로지 개인 임금으로 감당하도록 방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셋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전셋값도 그렇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했으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하, 옥탑, 고시원에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워킹푸어 그들의 삶을 보면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는 방치하는 경우, 또 남의 집을 쾌적하고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은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사는. 그래서 워킹푸어는 익명의 기증자다. 이름 없는 기부자이다.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실험을 하고 또 10년 후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은 또 20년이 흐른 셈이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최저임금, 보편적인 의료 혜택, 집세가 적당한 집, 좋은 학교, 그 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이 우리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이 우리에게 삶을 쾌락하게 해준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의 배신이었습니다.